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야권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보이지 않을 만큼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냐 아니면 사퇴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을망정 많은 국민들은 사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법원까지도 조국을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이 권력 서열 2위다, 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조국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권력 서열, 정권 서열 2위다, 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또 하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송 내용과 방송 제목 등과 관련해서 광고를 붙이지 않는 이른바 노란 딱지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런 노란 딱지를 통한 규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이게 굉장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인내하기 힘들 정도로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 영상에는 어김없이 이런 노란 딱지가 붙어서 광고를 떼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유튜브가 조금 이상하게 변질돼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유를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고주들한테 압력을 가한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 본사에 압력을 가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트렌드만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수 우파 유튜브들의 노란 딱지 행진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광고 안 붙으면 어떻습니까? 바른 말은 계속 해나가야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은 한번 드라이하게 한번 제목도 한번 달아보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실험을 좀 해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붙는지, 지금 조직적으로 좌파 사이트에서 우파 유튜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성호 방송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타깃이 되다시피 했는데 보면 알 겁니다. 좀 인기 영상이 오르기만 하면 영어로 된 이상한 글들이 올라가고 또 신고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지금은 제목에 문재인, 조국, 정경심 이런 부분만 들어가도 처음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광고를 배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어쨌든 요거는 하나하나 밝혀내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이 비정상을 넘어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 기어코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제목만 나오면 노란 딱지를 붙인다면 유튜브는 아마 유튜브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겁니다. 설령 광고주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제목이 있다고 해서 아예 광고를 떼버린다는 것은 1970년대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과 뭐가 다릅니까? 다시 유튜브도 독재의 나래로 떨어지도록 지금 방조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황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조국의 검찰 특수부 해체 공작, 국회의장과 여당 단독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사법부의 무더기 영장 기각 퍼레이드, 이 모두가 독재 선언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조국은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끝을 보겠다며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권이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가 있다. 조국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다. 사실상 조국이 정권 서열 2위 부통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대한민국이 조국 공화국이 아니냐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 국회의장까지 모두 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 배후가 누구인가?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이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국정혼란과 민주주의 퇴행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자 조국의 합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황교안 대표의 말처럼 법원이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범으로 보이는 뒷돈 받고 이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을 한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 조국 동생은 멀쩡하고 한 500만 원 정도의 그 커미션을 받고 이 돈을 전달한 2명은 구속됐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게다가 지금 공수처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하겠다고 자기들끼리는 약속했는데 지금 조국 문제가 터지니까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가 하던 이 수사를 공수처로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정말 이 정권은 독재의 길로 가려는 걸까요? 황교안 대표의 말처럼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내부적으로는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심할 정도로 또 엄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2인자 조국은 부통령인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국 장관 하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이게 장기화되면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계속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테니까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국 하나로 말미암아 지금 내년 총선은 누가 승리할지 눈에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한국당이나 야당이 잘해야 됩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의 말처럼 지금 조국은 부통령이라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국민들이 계속해서 바쳐야 합니다. 장기표 씨의 말처럼 광화문에 100만 명 이상 한 10번만 나오면 끝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왜 민심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지지율이 20%쯤 나야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